자,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4장과 5장을 한꺼번에 할 거예요. 4장은 전처리기와 입출력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전처리기라고 하면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이제 샵 인클루드죠. 그래서 샵 인클루드 하면 바로 이 전처리기를 하는데, 이 우리가 계속 해왔던 게 샵 include standard io.header 파일. 자, 이렇게 이제 계속 해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standard io.header 파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소스 코드에 속 집어 넣어라. 이런 의미가 되겠다. 그러면 이제 컴파일러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소스 코드를 보는 게 아니라 스탠다드 io.header 파일이라고 하는 그 내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전처리가 이미 처리를 한 그 임시 파일을 컴파일러가 컴파일하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어떤 특정한 코드, 여러분이 예를 들면 뭐 main.c 이렇게 해서 소스 코드가 있다면, 특별하게 우리가 뭐 main.header 파일이라고 해가지고 헤더 파일에다가 여러 가지 필요한 정보들을 포함시켜서 main.c를 컴파일할 때 main.header 파일을 include 해가지고 쓰게 되겠어요. 이렇게 나중에 이제 조금 여러분이 이제 그 코드가 조금 더 복잡해지면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파일을 달리해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이 헤더 파일에는 바로 그 샵 include, 샵 define 뭐 등과 그 다음에 자료형의 재정의, 함수의 원형, 프로토타입 이런 것들을 포함한 텍스트 파일이 주로 이렇게 포함이 되는데, 이 내용은 아직까지 여러분이 안 배웠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경우에 이렇게 헤더 파일을 따로 분리해 가지고 쓰는지는 나중에 보도록 합시다.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소스 코드를 만들 때 main.c 뿐만 아니라 main.head 이렇게 헤더 파일도 같이 만들 필요가 있을 때가 있다. 이렇게만 여러분이 알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샵 include standard.header 파일 이렇게 하면 실제로 어떤 내용이 지금 항상 그 소스 코드에 들어오는지 그걸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standard io.header 파일 안에 일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 안에 또 샵 define 해가지고 전처리기가 또 들어있어요. 여기도 샵 define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럼 샵 디파인 뭔지, 이것도 우리 이제 결국 전처리기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만약에 내가 그 헤더 파일을 만들었으면, 그러면 그 내 main.c 안에 내가 만든 헤더 파일은 그 디렉토리 안에 있을 거기 때문에 그냥 그걸 그대로 include 하면 돼요. 그때 include 할 때는 이렇게 다운표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현재 있는 current 디렉토리에 있는 걸 가져오고, 여기에 이제 꺽쇠로 되어 있는 갈로는 이 시스템에 있는 include 파일 폴더에 있는 것을 가져오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시스템에 있는 헤더 파일은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 했던 것이 스탠다드 io.header 헤더 파일이죠. 그래서 표준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입출력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함수나 어떤 그 것들이 거기에 저장이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탠다드 lib.header 파일, 스탠다드 library.header 파일, 그 다음에 수학 관련된 거는 math.header 파일, 문자에 관련된 거는 string.header 파일, 시간과 관련된 건 time.header 파일, 그 다음에 캐릭터 문자 관련된 거는 c type.header 파일, 그 다음에 뭐 limit.header 파일,
뭐 float 헤더 파일,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나중에 그 관련된 것을 배울 때 다시 보면 되겠어요. 어쨌든 이런 다양한 시스템 헤더 파일이 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그것을 쓴다. 그런데 내가 직접 만든 헤더 파일은 우리 그것을 시스템 헤더 파일이라 그러지 않고 사용자 헤더 파일이라 그러고, 인클루드 할 때는 다운표를 가지고 인클루드 한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비주얼 C++를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렇게 분리해서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이 이제 그 비대면 수업이 끝나고 실제로 이제 실습실에 와서 할 때는 실습실의 환경이 개발 도구 환경이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주얼 스튜디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이런 모양으로 보일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소스 파일을 myheader.c와 헤더 파일을 myheader.h 이렇게 나눠 가지고 만약에 코딩을 했다면, 그러면 이제 여기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워크스페이스가 소스 파일에는 myheader.c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헤더 파일에는 myheader.h가 있고,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이 눈에 보일 거예요. 그리고 내 코드 안에는 항상 만약 이게 지금 이제 myheader.h 파일이라면, 그러면 요 안에 이제 우리가 각종 인클루드 하는 것들을 일부러 여기다 다 넣어놓고 내 코드에는 단지 샵 include myheader.header h 요것만 딱 하면 깔끔하게 눈에 보이겠죠, 그죠? 나머지 필요한 모든 것들은 include 해야 되는 것들은 다 myheader.h에다가 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코딩을 할 때 그런 식으로 해요. 자, 근데 아까 이제 샵 디파인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샵 디파인도 우리 굉장히 많이 쓰는 전처리기 지시자예요. 샵 디파인. 그래서 샵 디파인은 소스 코드에서 어떤 특정 지정된 기호 상수가 있으면 그것을 취환해 가지고 이걸로 대체시켜라, 취환 문자열로 대체시키는 역할이에요. 자, 그래서 지시자 샵 디파인은 우리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계속 변할 수 있는 어떤 상수값이 있으면 그것만 샵 디파인 했으면 한번 딱 바꾸고 나면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관련된 상수들은 동일하게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빠르게 그 수정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에 샵 디파인 그 다음에 phi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아이덴티파이어를 막 아무렇게나 막 쓰는 게 아니라 상수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대문자로 phi 이렇게 하면 얘는 뭔가 위에서 딴 데서 define 되어 있는 게 있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컴파일 하기 전에 전처리기가 phi라고 하는 게 나오면 무조건 3.141592 이렇게 취환해 버리기 때문에 실제로는 phi라는 게 없어요, 컴파일 할 때는. 그래서 코드 상에서 우리가 circumference가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radius, 2 파이 r 뭐 할 때, 그죠? 2 파이 r 할 때 그 원 둘레 구할 때 이제 circumference 이렇게 해서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radius 이렇게 하면 코드 상에서 만약 phi가 나오면 요것에 의해서 3.141592로 다 취환이 될 거예요. 자, 이 코드에 예가 있는데, 자, 이게 샵 include 스탠다드 io.점 헤더 파일 있고 샵 define 해가지고 파이하고 3.14 여기 보면 형태가 샵 define하고 띄우고 phi 띄우고 3.14 이렇게 되어 있어, 그죠? 자, 이렇게 되면 phi라는 게 나오면 무조건 얘 대신에 3.14로 취한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3.14라고 적는 것보다
phi 곱하기 radius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 이죠. 왜냐하면 만약에 어떤 시스템에서는 3.14보다 더 디테일하게 작성이 되어도 괜찮다. 그러면 요 줄만 바꾸면 되죠. 요 줄만 3.14 3.14 159 이런 식으로 이제 수정을 요 줄만 수정을 하면 나머지 소스 코드에 있는 phi라고 하는 파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애들은 따로 수정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이제 쓰기도 하고 또 이제 가독성, 리더빌리티를 높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코드에서 phi라고 하는 파이, 이거 파이를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만약 3.14 어떤 특정 숫자가 들어가면 그게 물론 여러분 알겠지만 이게 뭐지?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반지름이 radius인 원의 둘레는 circumference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radius를 여기서는 이제 2로 딱 확 고정시켜 놨으니까 2 들어가면 반지름이 2인 원의 둘레는 12.560000입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LF도 소수점 6자리까지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나중에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런데 방금 우리가 파이처럼 그냥 글자가 phi 나오면 3.14로 탁 바꾸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제 복잡하게 인자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만약에 이 스퀘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스퀘어에 x 이렇게 갈로 열고 x 요게 들어있죠. 요게 딱 붙어가지고 다 붙였을 때 중간에 공란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샵 디파인에 스퀘어 x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 x 스퀘어라고 하는 대신에 x 곱하기 x 이렇게 바꿔라, 대체시켜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본문에서 스퀘어 2 이렇게 나오면 이게 이렇게 대체되는 거예요. 요 2라고 하는 것 대신에 x가 들어가니까 2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스퀘어 3이 나오면 이렇게 3 곱하기 3 이렇게 바꾸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앞에서 샵 디파인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이제 지능적으로 전처리기에서 스퀘어 그 다음에 갈로 열고 뭐 갈로 닫고 하면 그 뭐라고 하는 것 대신에 다양한 것을 집어넣어서 만들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좀 특이하게 아까 갈로가 있었어요. 왜 갈로를 넣느냐 하면 갈로를 만약에 안 넣으면 어떤 문제 생기는가 하면 우리가 스퀘어 x에다가 그냥 갈로 아까는 갈로 x 곱하기 갈로 x 아주 전체를 또 갈로를 닫았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만 표시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스퀘어에 1 더하기 2라고 하면 만약 이렇게 돼 있으면 1 더하기 2가 그대로 요거로 치환되겠죠. x 대신에 1 더하기 2 그러면 이 스퀘어 1 더하기 2라고 하는 게 어떻게 치환이 되는가 하면 자 갈로 열고 x 대신에 1 더하기 2 1 더하기 2 그대로 그냥 치환이 되는 거예요. 곱하기 1 더하기 2 갈로 닫고 이렇게 치환이 돼요. 그러면 얘는 실제로 곱하기 연산을 먼저 하고 더하기는 나중에 하기 때문에 2 곱하기 1이 먼저 곱해지고 그 다음에 더해져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 1 더하기 2가 3 해가지고 3 곱하기 3 해서 9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1 더하기 2 더하기 2 이렇게 해서 5가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만약 이것이 함수라면 우리 함수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함수라 그러면 이게 1 더하기 2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 이게 이퀘이션이기 때문에 바로 3으로 계산을 먼저 해가지고 뭘 할 텐데 이것은 컴파일러가 하기 전에 전처리기에서 이 스퀘어 x라고 하는 게 나오면 이렇게 바꾸겠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컴파일러에서 1 더하기 2가 3이라고 하는 거를 익스프레션을 평가해가지고 이밸리에이션 해가지고 3으로 바꾸기도 전에 이미 이런 치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텍스트 그대로 그냥 바꾸는 거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인자가 있는 이 샵 디파인 이런 것은 항상 그 인자의 바깥에 갈로 그리고 또 바깥에 또 갈로 이렇게 해서 이 전체가 항상 같이 또 돌아다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왜 바깥 갈로는 왜 필요한가? 바깥 갈로도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스퀘어를 샵 디파인 스퀘어에 갈로 바깥 갈로를 안 하고 그냥 x 곱하기 x 안에만 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스퀘어 SQ라고만 합시다. 그렇죠? SQ에 3 3 더하기 뭐 2 곱하기 SQ 2 뭐 이렇게 하면 요 SQ 3 더하기 2라고 하는 것이 3 더하기 2 갈로 닫고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되겠죠. 요때는 괜찮은데 만약에 여기 만약 더하기였다. 그러면 여기가 더하기 들어가겠죠. 여기 더하기 들어가겠죠. 그러면 얘가 먼저 또 수행이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디파인 할 때 디파인하는 요것이 요 전체가 먼저 처리가 다 되려고 하려면 요 자체도 또 갈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갈로가 있는 샵 디파인 되는 것은 전부 똘똘 뭉쳐가지고 전부 다 갈로를 무조건 달아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해요. 이것을 실수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자가 있을 때 여기가 공백이 있으면 또 얘가 헷갈려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샵 디파인에 스퀘어라고 하는 요 글자가 나오면 갈로 x 갈로 이렇게 바꿔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스페이스가 있으면 안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예제가 뭐 스퀘어 x에 자 여기 잘 돼 있죠. 그래서 x에 갈로 또 전체의 갈로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스퀘어 2, 스퀘어 3 이렇게 부르면 이게 바로 치환이 돼 가지고 2 곱하기 2가 여기는 3 곱하기 3이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4와 9가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간단한 얘기 때문에 이렇지만 나중에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2 파이 r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라운드 r에 2 곱하기 파이 샵 디파인의 파이는 또 위에 또 파이가 디파인 되도록 이렇게 이중으로 정의를 해가지고 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r 그러니까 r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라운드의 radius 이것도 마찬가지로 라운드의 만약에 3 더하기 2 이렇게 하면 이제 5 그 반지름이 5인 그런 것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거 갈로가 없으면 갈로 r이 없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면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3 더하기 이런 식으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여기 갈로가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여기 갈로가 있어야지 곱하기 5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샵 하고 상관없이 type define이라는 것이 있어요. type define. type define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키워드예요. 키워드 type define. 이 자료형을
다른 이름으로 새롭게 정의하는 게 type define이에요. 그래서 type define은 결국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type define int myInt. 이제 이때 int는 이미 있는 자료형이고 요것을 우리는 지금부터 myInt라고 하면 myInt도 역시 int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아까 샵 디파인하고 좀 헷갈려요. 샵 디파인 파이 3.14. 그러면 3.1 PAI가 나오면 3.14로 바꾸겠다 이런 뜻이고 여기서는 type define int myInt 하고 myInt salary 그러면 이제 salary라고 하는 변수는 myInt라고 하는 자료형인데 myInt라는 자료형은 사실은 int야.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는 myInt를 갖다 쓰는 거고 여기서는 파이를 갖다 쓰는 거죠. 이게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type define는 이미 있는 알고 있는 자료형을 다시 다른 이름으로 불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거다. 왜 이런 걸 하는가? 이거는 여러분이 조금 더 이제 다른 다양한 문제들을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type define을 많이 쓰게 되는데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는 미리 지금 있는 이런 것들을 자료형을 이용해 가지고 조금 복잡한 새로운 어떤 자료형을 설계를 할 때도 type define이라고 하는 것을 쓰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그냥 int를 또 myInt라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때 이 myInt라고 하는 것은 myInt 이런 거죠. 내가 지금 키라고 하는 게 있고 키라고 하는 것도 정수고 몸무게라고 하는 것도 정수인데 이 키와 몸무게를 막 더하고 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키는 키끼리 몸무게는 몸무게끼리 똑같은 인테자지만 그럴 경우에는 요거를 키에 해당되는 것도 어떤 특정한 내가 원하는 인테자인데 하이트 인테자 그 다음에 몸무게에 관련된 거는 웨이트 인테자 이렇게 새로 디파인 해가지고 그 걔들끼리만 타입을 가지고 쓰도록 그렇게 이제 할 경우에도 쓰고 또 이제 시스템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그 인트가 지금에 쓰는 인트하고 또 다를 경우에는 또 그렇게 또 쓰고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어요. 어쨌든 자료형을 이렇게 재정의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제 type define 여기 7번 줄에서 type define integer height 그러면 이제 height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타입이다. 그죠? 타입인데 이거는 int라고 하는 타입이죠. 그죠? 자, 그런데 이 height라고 하는 것과 h라고 하는 것 이게 지금 어느 게 아이덴티파이어고 어느 게 변수고 어느 게 또 타입인지 막 헷갈려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안 쓰고 만약 타입이라고 생각하면 아예 타입이야 해서 t 타입의 t 하고 그 다음에 이제 camel 노테이션으로 이렇게 하면 t height 이렇게 이거는 타입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자, age도 t age, weight도 t weight. 자, 이런 식으로 쓰면 훨씬 더 좋겠어요. 이게 지금 막 굉장히 헷갈리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type define의 height와 age, weight 대신에 요걸로 바꾸고 여기도 t height, t age, t weight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좋겠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지금 돼 있는 버전도 틀린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우리가 표준 입력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어요. 표준 입력. 표준 입력도 역시 쓰려면 샵 include standard io.header 파일을 include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standard io.header 파일에는 표준 입력과 표준 출력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표준 입력의 함수는 scanf라고 하는 함수예요.
우리가 표준 출력이 printf를 쓰듯이 요거는 formatted 된 스캔한다는 게 이제 어떤 값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값을 받아가지고 결국 받는다는 말은 여러분이 이제 입력을 하는 거죠. 키보드로 입력을 하면 그 입력된 값이 어떤 변수에 속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제 scanf에 여기 요 밑에 있는 예제를 먼저 보고 인테저 메인에 인테저 age, 자 age라고 하는 것은 기억 장소예요. 그래서 그 나이를 집어넣을 수 있는 기억 장소인데, 자 scanf에다가 age인데 요 %d로 해가지고 숫자로 읽어라. 근데 읽는데 여기 보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라고 그래. 자, %인데 %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이 age라고 하는 이 변수의 주소를 나타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값을 뭐 택배가 왔다. 그러면 택배를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자, 이 주소에다가 놔두세요.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scanf에서 숫자를 읽는데 키보드로 어떤 값을 입력을 하면 요 age라고 하는 요 주소에다가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 주소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age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사람이 이게 18이라고 하는 값을 넣으면 이게 요 주소 age라고 하는 요 기억 장소에 주소가 주면 거기에 18이라고 하는 값이 속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scanf예요. 왜 여기 주소를 넣는가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은 나중에 다시 또 배우게 될 거예요. 어쨌든 scanf는 printf하고는 달리 주소 값을 넣어줘야 된다. 이게 지금 현 상태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scanf는 내가 이제 입력 받으려고 하는 것의 타입에 따라서 앞에다가 %d, %f 우리가 printf에서 한 것처럼 똑같이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age는 인테자이기 때문에 데시말이기 때문에 %d 이렇게 한다. 그 다음 weight는 만약에 소수점으로 나타나는 그런 실수기 때문에 %f를 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게 이제 이걸 변환 명세라고 하는데, 변환 명세가 %d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정수. 근데 이게 이제 데시말이죠, 그죠? 데시말을 나타내죠. 이게 printf에서도 똑같이 우리가 쓰죠. 이게 %d 하고 이제 age. 그러면 age가 숫자로 찍히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i가 있어요. %i는 내가 입력을 앞에다 0을 붙이고 입력을 하면 얘가 알아서 8진수로 읽고 0x를 붙이면 16진수로 읽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i예요. 근데 잘 쓰진 않아요. 대부분 %d를 써요. 자, 그 다음에 이제 %u 하면 unsigned int 형의 정수를 저장하는 거다. 그 다음에 %o는 8진수, %x 이 소문자 상관없어요. 16진수. 그 다음에 %f는 아까 여기 나왔죠. 예, %f는 실수 플롯 자료형에다가 집어넣는 거. %lf long float 이건 이제 더블이에요. 왜냐하면 더블 이렇게 %d를 쓸 수가 없죠. 이게 데시말이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lf. 그 다음에 이제 지수형으로 쓰는 거. 뭐 10의 3승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c 문자 자료형, %s 문자 열, 그 다음에 %p 주소 값인데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주소 배울 때 다시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어쨌든 이런 그 scanf의 변환 맹세를 이용해가지고 값을 읽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얘가 있는데 샵 include 스탠다드 좀 헤더 파일 있고 이게 height OIQ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8진수를 입력받기 위해서 OIQ라고 했고 HEQ는 헥사데시말 16진수로
입력을 한다는 걸로 해서 HEQ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weight는 더 버리고 blood 혈액형은 캐릭터다. 물론 이렇게 캐릭터이기 때문에 캐릭터는 글자 한 글자만 저장할 수 있는 거죠. 한 바이트로. 그러다 보니까 AB형은 여기 못 넣는다 그죠? AB형 대신에 뭐 C형 이렇게 할까요? 자, printf 키는 하면 scanf %d의 height. 자, 여기서 이제 키를 입력하라고 하고 scanf를 하는데 요때 이제 입력을 받기 전에 요런 거를 우리가 prompt라고 그래요. prompt가 굉장히 중요해요. 안 그러면 그냥 깜빡깜빡 하면서 커서만 깜빡거리고 뭘 하라고 하는지를 전혀 모르죠. 그래서 입력을 하는 거죠. 그 이따가 우리가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IQ는 팔진수를 입력하라 하고 이제 숫자를 입력하는데 그게 팔진수예요. 그래서 %5로 읽는 거죠. 그 다음에 %x 16진수로 소수로 읽으면 웨이트를 %lf. 이때 중요한 것은 전부 앞에 %가 있다 그죠? 변수 앞에 %. 그 다음에 %c에 blood. 근데 이게 갑자기 u라인이 들어있어요. 요거는 이따가 다시 보도록 합시다. u라인을 집어넣고 %c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입력을 다 했으니까 이제 출력을 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주석도 잘 다르고 여기에 이제 스페이스 한 빈칸을 넣어가지고 위에 것과 밑에 것이 좀 이렇게 떨어져 있다 논리적으로 그런 걸 잘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입력한 내용은 printf 키는 printf 뭐 이렇게 쭉 해서 출력을 하고 끝났어요. 자, 이게 요거를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죠. 여기에 먼저 프롬프트에 대한 얘기예요. 자, 인테자 age 하고 scanf %d 콤마 age인데 age를 그냥 age 하지 않고 여기다가 %를 넣어야 된다 그죠? 안 넣고 그냥 해볼까요? 안 넣고 하면 이미 얘가 뭔가 에러가 있다는 걸 알고 있네. 여기 지금 scanf가 지금 뭔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30 입력하면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에러 나서 제대로 실행이 안 되죠. 당연히 여기는 %. 넣어가지고 주소값 줘야지 그 주소에 내가 입력하는 30이라는 값이 들어간다 이거죠. 다시 실행시켜 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분명히 우리는 이 코드를 아니까 scanf 해가지고 나이를 넣으라는 거죠. 나이가 20살. 그럼 되죠. 그럼 이게 지금 뭐 했는지 잘 모르니까 printf age is %d newline 하고 age를 자 출력하라. 자 하면 30 한번 age는 30 이렇게 되죠. 자 근데 보면 알겠지만 이 scanf 그냥 scanf 하면 내가 숫자를 입력하라는 거를 물론 지금 우리는 지금 소스 코드가 눈에 보이면서 되지만 만약에 이것을 실행 파일로 실행시켰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얘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 보면은 여기다가 여기에 메인과 main.c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메인이라고 하는 게 사실 실행 파일이에요. 자 그런데 main.c가 있고 그죠? 근데 여기도 보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있는 얘가 바로 프롬프트예요. 이렇게 되면 운영 체제가 지금 뭔가 기다리고 있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메인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메인이라고 하는 이 방금 이게 코드를 실행한 것이 실행이 되는데 얘가 지금 프로그램이 다 돌고 끝난 건지 아니면 뭐 하는 건지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앞에다가 printf enter your age 이런 걸 출력을 시켜주면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자, enter your age 이런 걸 딱 찍어주면 아 나이를 입력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20 하면 age is 2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바로 프롬프트다. 프롬프트. 오케이? 자, 그래서 아까 이제 프롬프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나이를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테스트로 캐릭터가 있어요. 캐릭터 1, 캐릭터 2, 캐릭터 3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이 있다고 쳐요. 자, 그래서 age를 읽고 그 다음에 %d 뭐가 찍히는지 보려고. 자, 그 다음에 scanf %c ch1. 자, ch1을 읽고 ch2, 3를 다 읽어요. 글자 하나씩, 글자 한 개씩 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c, %c, %c 이렇게 해서 글자가 도대체 뭐가 입력이 됐는지 한번 봅시다. ch1, ch2, ch3 알겠죠? 자, enter your age 해가지고 age 입력하고 바로 이어서 글자를 3개를 딱딱딱 입력을 하고 그러면 C로 다 읽죠. 그 다음에 C에 ch1을 다 하나씩 출력을 해줘. 나이도 입력하고. 자,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20 넣고 그 다음에 A, B, C 넣을까요? 이거 A만 입력했는데 벌써 다 끝났었어요. 자,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자, age라고 하는 것을 입력을 하고 age가 다시 age가 2 입력하면 아직까지 안 끝났죠. 그러니까 2 한다고 해야죠. 끝내지 않아요. 그러면 24 아직 안 끝났어요. 이 사람이 240살 수도 있잖아. 240살. 그래서 언제 끝나는가 하면 우리가 약속하기를 엔터를 치면 끝나는 걸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엔터를 쳤잖아요. 엔터를 치면 이 엔터는 여기에 new line 그 다음에 제일 첫 줄로 가는 라인 피드 이게 사실 2개가 글자가 입력이 들어가요. 2개의 글자가 입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글자는 앞에 있는 240이 끝난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걸로 써먹고 나머지 이 하나가 아직까지 입력이 됐는데 얘가 지금 ch1으로 읽어버린 거예요. ch1으로. 그럼 지금 얘가 가만히 있는 게 왜 가만히 있느냐? ch2를 또 읽으려고. ch2를. 자, ch2를 읽기 위해서 하니까 ch2가 a예요, 이제는. 그 다음에 ch3는 그 다음 글자가 ch3예요. 그런데 얘가 안 끝나죠. 엔터 칠 때까지. 그래서 만약에 이제 B 하면 ch3가 B예요.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끝나죠. C에도 안 끝나고 막 해도 안 끝나요. 언제 끝나는가 하면 엔터를 칠 때 항상 끝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엔터를 치면 자 여기에 new line 되는 게 ch1이고 A가 ch2고 B가 ch3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겠지. 그죠? new line A, B. 알겠죠? 그래서 이 어떤 그 숫자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글자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읽혀질 때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age는 숫자이기 때문에 얘가 스캔F에서 요거를 읽을 때 항상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무리 스페이스 중간에 많이 들어가도 상관없이 결국 내가 숫자를 입력받는다. 숫자. 그 다음에 한 칸을 띄우거나 엔터를 치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얘가 받아들이죠. 그 다음에 A, B, C 이렇게 하면
요 스페이스가 그 다음 글자로 된다 이죠. 그래서 이 age라고 하는 것이 숫자까지 읽고 그 다음에 글자가 어쨌든 age가 끝나는 시점으로 요 스페이스를 이용하지만 그 스페이스가 그 다음 글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써먹기 때문에 이렇게 비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예 차라리 여기에 뉴라인을 입력을 하면 뉴라인이 내가 읽으려고 하는 뉴라인이었어. 그 다음에 글자를 읽고 또 여기다가 뉴라인을 넣고 이렇게 하면 뉴라인을 얘가 잡아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C를 해서 글자를 읽죠. 그래서 30 뉴라인 그러면 이 뉴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엔터 치면 그 뉴라인이 요거고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이렇게 하면 A, B, C가 제대로 다 들어간 거죠. 이렇게 숫자가. 자, 그런 것들이 여기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여기에 이 블러드라고 하는 것을 할 때 %C 앞에 이 뉴라인을 딱 집어넣기 때문에 앞에 뭐 몸무게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엔터 치면 이 엔터를 얘가 잡아먹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혈액형이 입력이 된다. 그런 게 여기 지금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키는 하고 178이에요. 키가 크다 그죠? IQ는 200 천재인데 하지만 이게 200이 아니고 뭐예요? 팔진수죠. 그러니까 200 팔진수니까 200 팔진수니까 이게 요게 1의 자릿수고 얘가 8의 자릿수고 이게 8의 제곱 64니까 64 곱하기 2 하면 뭐예요? 128이죠. 뭐 천재는 아니다 그죠? 128. 그 다음에 EQ는 112 들어가면 112니까 16진수니까 여기 1, 16, 그 다음에 16 곱하기 16 곱하기 16 얼마예요? 16의 제곱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274 암산하면 자, 그 다음 몸무게 60.6 그 다음 혈액형은 O형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을 한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프롬프트라고 하는 개념과 그 다음에 숫자와 문자를 동시에 입력받을 때 그 앞에 있는 그 뉴라인이 이상하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처리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여기서 배워야 될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F는 앞에 있는 그래서 우리 계속 해왔던 건데 스캔F하고 동일하게 거기에 이제 %D, %F 이 순수에 맞춰 가지고 이 %D 하면 이건 정수 표현식이다. 만약 정수가 아니면 그것을 계산한 후에 정수를 바꿔가지고 실수 표현식인데 실수 표현식이 아니면 그것을 다시 실수를 바꿔가지고 %F로 찍는다. 자, 그래서 이 포매티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냥 %D 하면 그냥 정수를 뚝 찍지만 %5D 하면 5칸 해가지고 30을 찍어요. 그러면 30 이렇게 되죠. 그럼 앞에 세 자리가 비어요. 근데 만약 얘가 굉장히 큰 숫자다. 5자리를 넘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1, 3, 5, 6, 7, 4 어차피 다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5칸보다 더 자릿수가 많으면 그 상관없이 찍고 5자리보다 작으면 앞에 스페이스를 놔두고 찍게 된다.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퍼센트에 그냥 5D가 아니고 플러스라는 걸 넣으면 그것은 이제 원래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이렇게 부호를 출력해 줘요. 그래서 30은 플러스니까 플러스라는 걸 넣죠. 이것도 역시 5칸인데 만약에 더 넣으면 그냥 넘게 그냥 찍으면 돼요. 자,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면 얘는 이제 좌측 정리를 한다. 그래서 이제
30이라고 하는 것을 이쪽 그 왼쪽에다 붙여가지고 쓴다 그죠? 그러면 이게 플러스는 마이너스는 왼쪽 좌측 정렬이고, 그럼 플러스는 우측 정렬 아니냐? 근데 원래 우측 정렬이 무조건 여기서, 그래서 플러스는 그냥 기호를, 플러스일 때는 원래는 기호를 안 적지만 기호를 출력한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실수가 있는데, 실수도 그냥 %F라고 하면 지가 알아서 3.1이면 3.1000, 이게 소수점 6자리 로 무조건 지켜요. 요거 왜 이런가? 요거는 우리 나중에 다시 내가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5.2F 그러면 전체를 5칸으로 만들고 그 중에 소수점 2자리를 만들어라. 그 다음에 3.1을 찍어라.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했을 때 이 여기 있는 값이 그렇게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안 되는 경우에는 그 무시하고 그냥 적으면 돼요. 어쨌든 여기는 소수점 2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소수점 2자리로 무조건 찍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2F 이렇게 하면 이 마이너스는 아까 똑같이 좌측 정렬로 지키고 이 5칸인데 점 2니까 소수점 2자리만 하니까 1, 0이라고 하고 B니까 그냥 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우리가 탭 같은 거 이미 찍어봤고 뉴라인을 찍어봐서 알겠지만 이렇게 실제 글자가 아니고 printf에서 우리가 escape sequence라고 해서 실제로 글자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특정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 백슬래시라고 하는 걸 쓴다 그죠? 백슬래시 하면 백슬래시 다음에 있는 이걸 가지고 합쳐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옴표를 하면 이 자체가 따옴표예요. 그냥 따옴표에 따옴표 들어가면 요까지가 문자열인지 아니면 이까지가 문자열인데 그 안에 얘가 들어있는 건지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역슬래시하고 따옴표 하면 합쳐가지고 얘는 바깥에 있는 이 따옴표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S 해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가져와서 찍고 그 다음에 또 따옴표하고 그 다음에 뉴라인 하죠. 그러면 이렇게 지켜져. 여기서 말하는 이 따옴표가 아니죠. 그죠? 이 따옴표 아니에요. 얘는 이 따옴표가 여기 찍혔고 이 따옴표가 여기 찍혔어요. 단지 얘는 문자열이라는 걸 의미하기 위해서 따옴표를 넣은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이 문자열이다. 우리가 헬로 월드라고 따옴표, 이게 문자열이듯이 문자열. 자, 그래서 이제 프린트 이스케이프 해서 이제 것들이 많은데 아까 대한민국은 조금 전에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탭을 하고 작은 따옴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따옴표 하고, 그러니까 이 원래 지금 바깥에 문자열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따옴표 하나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역슬래시하고 따옴표도 돼요. 이것도 역시 따옴표예요. 왜냐하면 글자 하나 할 때는 따옴표니까 그죠? 따옴표 가지고 따옴표 이렇게 하면 이 따옴표를 의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역슬래시 따옴표하고 따옴표 이렇게 하면 얘가 글자 한 개죠. 따옴표라고 하는 글자 한 개. 그 다음에 이제 %C에다가 느낌표를 여기 속 집어넣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섯 번째 알람 소리를 난다. 이게 역슬래시 A가 알람인데 아마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웹상에서는 이게 소리가 안 날 거예요. 그 다음에 백슬래시 넣고 싶을 때는 백슬래시 하면 이가 백슬래시 하나죠. 자, 그래서 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여러분이 직접 요거는 요 화면에서 스탑 해놓은 상태에서 직접 이거를 다 타이핑해 보고 실제로 실행시켜 보고 왜 이렇게 되는지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한 번 정도는 여러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배운 방금 프린트F의 제어 문자열과
변환 명세 이걸 다 생각해 가지고 일단 요거는 꼭 한번 직접 여러분이 입력을 다 해가지고 실행시켜 보고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여기서는 지나갑니다, 그냥.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자 입출력인데, 문자 입출력은 아까 스캔F에서 %C로 할 수 있지만 따로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get character 역시 스탠다드 IO침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 해야지 이걸 쓸 수 있어요. 그래서 get character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해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글자 읽어가지고 C에 속 들어가요. put character 하면 이 글자 하나를 화면에 출력하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4장이에요. 4장. 힘들다, 그죠? 자, 그 다음에 5장의 기본 연산자를 보도록 합시다. 기본 연산자. 기본 연산자는, 자, 연산자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오퍼레이터, 연산자라고 한다. 자, 그런데 여기서처럼 7 더하기 5 할 때 이 더하기가 연산자고 7과 5는 피연산자, 이게 오퍼랜드라고 그래요. 오퍼랜드, 피연산자. 오퍼레이터와 오퍼랜드, 연산자와 피연산자 이렇게 하는데 피연산자는 실제 어떤 값이 리터럴이라고 하는 값일 수 있고 아니면 변수일 수 있고 뭐 어떤 결과물, 함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표현식 expression에서 이걸 우리가 값을 계산해내는 걸 우리가 evaluation이라고 했어요. 그죠? 여기서 평가 이렇게 있는데 evaluation, expression의 evaluation. 그래서 3 더하기 4 곱하기 2 하면 4 곱하기를 먼저 곱해가지고 8 해가지고 3 더해가지고 11 이렇게 출력이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연산자들 간에 서로 우선순위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2 더하기 5 곱하기 3 이렇게 하면 5 곱하기 3을 먼저 해가지고 2를 하는구나. 만약에 그렇게 않고 2 더하기 5를 먼저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갈로 하면 돼요. 2 더하기 5 갈로 닫고 곱하기 3. 그래서 이제 갈로를 안 하면 우리가 연산자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먼저 하고 나중에 하고 라고 하는 게 순서가 있다. 자, 그래서 연산자 종류는 이게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산술 연산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포함해서 모드가 있어요. 모드, 나머지, 그 다음에 관계 연산자, 크다, 작다, 같다. 같다는 두 개예요. 그죠? 어사인먼트와 한 개는 A에다가 5를 넣어라. 이것과 A하고 5하고 같은가? 이거하고는 다르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잘못 써가지고 원래는 넌을 두 개를 써야 되는데 하나만 써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게 많아요. 자, 이게 지금 A가 5하고 같은가 할 때는 A 값이 안 변해요. 근데 A는 5 이렇게 하면 뭐예요? A에다 5가 쑥 들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이것과 이거는 완전히 다른데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분명히 여러분들은 코드상에서 넌을 두 개를 해야 되는 거기에 하나만 넣어가지고 오류가 발생됐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못 찾아가지고 막 헤매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잘 짰는데 결과가 안 나온다 라고 할 때 초반에 여러분 실수를 하는 굉장히 많은 실수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실수를 한다 여러분이. 자, 그래서 요거를 관계 연산자에 같다라고 하는 것은 넌이 두 개다. 그 다음에 같지 않다는 같지 않다. 느낌표와는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물론 이렇게는 안 되죠, 그죠? 이렇게는 아니에요. 항상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크다 작다가 먼저 와야 돼요.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써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처럼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우리가 키보드가 그런 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냥 풀을 쓰다 보니까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감연산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자, 플러스는 1 더하는 거고 마이너스는 1 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논리연산자 뭐면서 뭐 AND죠. AND 동시에 만족해야지만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OR 이 OR는 이 엔터 바로 위에 쉬프트하고 역슬래시를 누르면 이게 버티컬 바라 그래요. 이걸 버티컬 수직선 그걸 두 개를 하면 OR예요. OR A or B 그죠? 그 다음에 느낌표 하나 하면 not. 그래서 느낌표하고 아까 봤던 이거하고는 달라요. 같지 않다 하고 느낌표는 뭐에 not을 붙인 거다. 그 다음에 조건 연산자가 있어요. 이게 물음표와 세미콜론. 이게 지금 상태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물음표와 세미콜론. 자, 그 다음 비트 연산자 and or exclusive or not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보도록 합시다. 비트 논리 연산자. 그 다음 비트 이동 연산자는 이렇게 하면 왼쪽으로 이동하고 이렇게 하면 오른쪽으로 이동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만약에 내가 00110 이게 6이에요. 6 이진수로 뭐 5비트짜리 있다 쳐요. 얘를 한 칸 왼쪽으로 이동시켜라. 왼쪽으로 이동시키면 01100 이거 그러니까 요 칸 제일 첫 번째는 요 한 칸씩 이동하고 마지막 0을 붙이는 거죠. 이 말은 뭔가 하면 곱하기 2하고 똑같아요. 이게 12예요. 왜냐면 이게 6이라 했으니까 이게 12죠. 자, 그러면 00110을 오른쪽으로 한 비트 이동시켜라. 그러면 00011이 되겠죠. 이건 뭐예요? 3이죠, 3. 원래 6에서 왼쪽으로 한 10비트씩이니까 3이 되죠. 이거 2를 나눈 것이 되죠. 이것은 2인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여러분이 10진수면은 만약에 263이라는 게 있는데 한 칸 왼쪽으로 이동하라 그러면 263이 2630이 되죠. 곱하기 10한 거죠. 만약에 263을 오른쪽으로 한 칸 떼라 그러면 263이 26이 되겠죠. 3은 날아가고 26. 이건 10을 나눈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비트 연산자는 비트 이동 연산자예요. 자, 그 다음에 사이즈 오브는 이미 배웠는데 사이즈 오브에다가 어떤 형을 타입을 쓰거나 아니면 사이즈 오브에 베리어블을 쓰거나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대입 연산자가 있는데 A는 플러스는 마이너스는 곱하기는 나누기는 모드는 쉬프트는 비트 연산자로 and or not는 근데 이게 지금 전부 자기 이 변수에다가 어떤 값을 연산한 후에 다시 자기 변수에다가 저장할 때는 이렇게 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변수가 있는데 A는 A 더하기 5 이렇게 A에다 5를 더해가지고 다시 A 넣어라 이러면 A 플러스는 5 이렇게 하면 얘가 A에다 5를 더하는 거예요. 알죠? 나머지 곱하기 나누기 뭐 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근데 이런 연산자를 우리가 P 연산자가 몇 개인가로 구분해 가지고 보면 이렇게 단항 연산자, 이항 연산자, 삼항 연산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단항 연산자는 P 연산자가 하나만 있는 거. 그래서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not. 그다음에 and %, 이거는 이제 주소 값을 나타내는 거. 그죠? 물론 비트 논리 연산자 이 and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비트 연산자 and는 이항 연산자예요. 여기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하고 and 4. 이건 얼마일까요? 6은 아까 얘기한 대로 00110이고 4는 00100이에요. 이진수로. 그래서 이거를 각각 자리별로 AND를 하는 거예요. 비트로 AND를 하면 00은 0이고 00은 0이고 11은 1이고 10은 둘 다 1이어야지 1이니까 0이고 0이고 00100이 4예요. 그래서 이 결과는 4예요. 자, 그래서 이 비트 연산자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근데 이 곱하기는 아니고 요거는 주소의 반대 개념인데 이건 나중에 우리가 배울 거예요. 어쨌든 단항 연산자다. 여기 있는 이항 연산자의 곱하기 2 곱하기 3이라고 하는 곱하기와 여기 있는 별표는 달라요. 그 다음에 더하기 5 빼기 3 뭐 이런 거죠. 사이즈 오브 뭐 이런 게 다 단항 연산자예요. 연산자, 피연산자 하나만 있는 거. 자, 이항 연산자는 전부 대부분이 다 이항 연산자고, 삼항 연산자는 아까 했던 조건 연산자, 물음표, 콜론. 나중에 우리 다시 배우겠어요. 어쨌든 삼항 연산자라는 것도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대입 연산자. 대입 연산자는 우리 이미 여러 번 배웠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대입 연산자는 제일 중요한 것은 가장 늦게 수행된다. 만약에 A는 5 곱하기 3 빼기 7 뭐 어쩌고저쩌고 쭉 쓰면 이거 다 계산한 후에 그 다음에 이거를 A에다 속 집어넣으니까 이 none이라고 하는 게 뭔가 다른 연산자 같지만 이것도 연산자예요. 그죠? A는 5 곱하기 3 하면 A는 5 곱하기 3 이렇게 하면 여기서 곱하기가 none보다는 더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얘를 먼저 계산한 후에 그 다음에 이 none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근데 none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항 연산자니까 여기에 곱하기도 이항 연산자죠. 그러면 곱하기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이항 연산자니까 왼쪽에 있는 5와 오른쪽에 있는 3을 곱해가지고 하나의 값을 만들죠. 그러면 none이라고 하는 것도 이항 연산자인데 A라고 하는 것과 왼쪽에 있는 익스프레션의 값과 가지고 이 값을 이쪽에 넣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어사이먼트는 가장 늦게 수행된다. 가장 늦게. 자, 그 다음에 어사이먼트는 이 왼쪽과 오른쪽, 그죠? 레프트 핸드 사이드에는 항상 변수가 와야 된다, 그죠? 뭔가 값을 넣을 수 있는 변수 같은 게 들어야 된다. 익스프레션이 오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A는 3 더하기 4 곱하기 5 이렇게 하면 4 곱하기 5가 먼저 돼가지고 3가 돼가지고 그 값을 A에다가 속 집어넣는다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A 더하기 1은 5 이런 거는 안 되죠. 왜냐하면 이쪽 어사이먼트의 왼쪽은 항상 변수가 와야 돼요. 익스프레션이 오면 안 되고 변수가 와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연산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여러분이 꼭 한번 직접 입력을 해보고 실행시켜 보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변수 x, y와 addition, subtraction, multiplication, division, modulus 이거 다
변수 이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정수를 하나 입력하세요 해서 x 입력하고 y를 입력하고 앞에 있는 얘가 뭐라고요? prompt다. 그렇죠? prompt. 입력을 하기 전에 뭔가 출력을 해주는 거죠. 뭘 입력하라라고 하는 걸. 그래서 꼭 뭘 입력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도 어쨌든 뭔가 입력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미의 뭔가가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x 더하기 y를 addition, 빼기를 subtraction, 각각 해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변수를 쭉 집어넣죠. 그 다음에 이제 결과를 출력을 하죠. 그럼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결과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관계연산자는 이항연산자니까 두 개의 비연산자가 있고 그것의 크기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뭐보다 크다, 뭐보다 작다. 그러니까 뭐보다 크면 true는 1. 아니다. 그러면 이제 제로, 거짓. 그래서 결과값은 1 아니면 0이 나와요. 그래서 뭐와 뭐보다 같다. 아까 얘기한 대로 같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개가 있다. 굉장히 중요하다. 항상 실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자, 같지 않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는 것은 항상 같거나 작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안 한다 했어요. 이렇게 안 한다. 항상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얘가 먼저 온다. 그죠? 크거나 같다. 영어로도 greater than or equal 이렇게 하죠. 그래서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참이면 1, 거짓이면 0. 자, 이게 이제 예제 소스가 있는데 이거는 뭐 쭉 보고 그냥 지나가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게 정감연산자예요. 정감연산자.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는 플러스는 1 증가시키는 거, 마이너스는 1 감소시키는 거니까 당연히 1 감소시켜 가지고 다시 저장해야 되죠. 그러려면 이 익스프레션이 아니고 변수라 해야 되겠어요. A에 만약에 5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이렇게 해야 되지 A 더하기 5 플러스 이런 건 없어요. 그죠? A에 5가 있는데 5가 있어서 10 되는데 10을 플러스하면 이게 11이 아니라 A 플러스라는 것은 그 값에 대해서 결과를 다시 또 거기다 저장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변수라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거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A 플러스와 플러스 A 둘 다 돼요. 알겠죠? A 플러스 이것도 A를 일정화시키는 거고 플러스 A도 A를 일정화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A 플러스는 A를 먼저 만약에 A가 5예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더하기 3 이거를 B에다 넣어라. 자, 이러면 플러스가 먼저 플러스보다는 먼저 연산이 되기 때문에 A 플러스 하면 A를 1 증가시키겠죠. 1 증가시키는데 A가 5죠. 그러면 5하고 3을 더해가지고 8을 B에다 먼저 넣고 이 문장을 다 수행한 후에 A를 1 증가시켜요. 이게 이제 뒤에 있을 때. 만약에 A 플러스 대신에 A 플러스 A 이렇게 돼 있으면 플러스 A 더하기 3 이렇게 하면 A를 먼저 1 증가시키고 그럼 A가 6이 되고 6 더하기 3 해서 9가 B에 들어간다. 자, 그래서 이 식이나 B는 플러스 A 플러스 3이나 결과적으로 A는 1 증가되는 건 똑같아요. 이 문장을 지나고 나면. 대신에 얘는 앞에 있는 것은 나중에 이 문장이 끝나고 나서 A를 1 증가시킬 거기 때문에 A가 1 증가되기 전 값으로 다 계산을 하는 거고 두 번째 것은 이걸 계산하기 전에 먼저 A를
1 증가시켜 놓고 그 다음에 계산한다. 그것만 달라요. a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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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똑같아요. 단지 1 감소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방금 설명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리픽스, 포스트픽스. 그래서 프리픽스는 앞쪽에 있다는 거고 포스트픽스는 뒤에 있다. 그래서 요 테이블을 꼭 따라가 보면서 실제로 출력값이 뭔지를 여러분이 직접 손으로 따라가 보면서 조금 전에 설명한 것들을 이용해서 이해를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 그렇죠? 요 테이블만 지금 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출력값하고 변수 x의 값이 없다고 생각하고 따라가 보면서 다 채울 수 있으면, 이해할 수만 있으면 이거는 퍼펙트 이해가 됐어요. 만약에 그 잘 안 되면 다시 앞에 가서 다시 설명 듣고 다시 여기 와서 또 해봐요. 자, 그 정감연산자는 C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C++라는 것도 우리가 이 C++는 C에다가 뭔가 1 증가되는구나, 이 정도의 의미를 갖는 거죠. 그래서 이 플러스가 어떻게 보면 C 언어에서 가장 대표적인 어떤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간결하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기계어 중에 어떤 변수의 값을 1 증가시켜라, 1 감소시켜라, 이런 것들은 다 기계어 명령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C에다가 C 더하기 1 해가지고 C 넣어라, 이런 굉장히 1을 어디 가져와 가지고 C에다가 1을 계산해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C에다 1을 계산하는 거나 C에다가 5를 하는 거나 사실은 동일한 어떤 연산을 해 가지고 다시 또 C에다 넣어라, 이런 것과 그냥 C에 1 증가시켜라, 이게 기계어 코드가 다르게 있을 수가 있어요. 훨씬 더 빠르게 할 수 있겠죠. 물론 요즘은 이렇게 적어도 컴파일러가 알아서 이렇게 바꿔가지고 빠르게 처리를 해요. 옛날 이야기지만 어쨌든 간결하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연산자의 위치에 따라서 프리픽스냐 포스트픽스냐에 따라서 값이 다르니까 그걸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가 공백이 들어가면 안 돼요. 플러스 띄우고 플러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마이너스 띄우고 마이너스 하면 안 된다,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어떤 연산자보다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더 빨리 돼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 우리 본 것처럼 a 더하기 3 더하기 a 플러스 3, 당연히 얘가 먼저 연산자고 그 다음에 3이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3 플러스 a 해가지고 이거를 1 증가시키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정감연산자가 먼저다. 그 다음에 정감연산자는 당연히 변수를 피연산자로 써야 되지 상수나 일반 수식을 피연산자로 쓰면 안 되죠. a 플러스 1에 마이너스 이런 거 안 된다, 그죠? 플러스 300 이런 거 안 되죠. 항상 변수만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논리 연산자 and or not. 그러니까 and or not은 이게 앰퍼센트 두 개가 and, vertical bar 두 개가 or, not을 붙이면 not이다, 그죠? 느낌표를 붙이면 not이에요. 그래서 and는 두 개의 값이 다 true일 때만 true고 아니면 안 되죠. or는 하나라도 or하면 true고 아니면 false예요. not은 반대죠. 자, 그래서 우리가 x and y 이렇게 하면 x가 0이 아니면, 우리 이제 x가 만약에 인테자인데 x가 0이 아니면 전부 true예요. 그렇죠? x가 0이 아니면. 여기서 모두 1일 때만 1, 이 말이 아니고 0이 아니면 1이에요. true예요. y도 0이 아니면 true.
그래서 원래는 이런 식으로 이제 true 혹은 false 값이 있는 걸 가지고 5가 2보다 크고 and 3이 2보다 작다. 자, 이렇게 적어 놓으면 당연히 얘를 먼저 하고 얘를 먼저 하니까 이 크다, 작다, 같다 얘가 훨씬 더 빠르다. 그죠? 이런 논리 연산자보다 관계 연산자가 더 빨라요. 그러니까 priority가 더 높다. 이죠. 그래서 5 더하기 2이면서 and 3이 2보다 같다. 이거 뭐예요? false죠. 왜냐하면 5 더하기 2는 true지만 얘가 false이기 때문에 3과 2 같지 않죠. false니까 and 하면 둘 다 true야지 true인데 얘는 false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평가 결과값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자, 안 합니다. 이거 꼭 해봐야 됩니다. 본인이 직접. 자, 그래서 앞에 있는 거를 실제로 코딩해 가지고 결과를 보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기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short circuit logic이에요. 자, 이것은 5가 2보다 작으면서 and 3이 2와 같은가 이렇게 할 때 뭐 and 뭐 and 뭐 and 뭐 and 이렇게 하는데 앞에가 벌써 false예요. 그럼 뒤에 거는 보지도 않고 너는 false야 라고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5가 2보다 작으면서 하면 벌써 이게 false니까 더 이상 뒤에 거는 볼 필요도 없다 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5와 같은 경우에는 자, 5가 2보다 크거나 혹은 이라고 하는데 5가 2보다 커요. 그럼 5와는 뒤에 거 아무리 많아도 보지도 않고 이는 true예요. 5와는. 이렇게 하는 것이 short circuit logic이에요. 실제로 C에서는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뒷부분을 아예 evaluation을 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자, C는 A++는 11 and B++는 20. 그러니까 A가 11이거나 11이면서 and B가 20인지를 결과를 C에다 넣어라 이거죠. 근데 만약에 A가 지금 10이에요. A가 10. 그러면 A가 10인데 A++니까 아직까지 1을 더하지 않았어요. 안 더하고 10이 10이라고 같은가를 보니까 달라요. 그러면 false예요. 그러면 C가 false죠. 뒤에 거 보지도 않고. 안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얘는 A++ 하니까 A가 그 다음에 뭐 11이 되죠. A가 11로 바뀌지만 더해지지만 여기서는 아예 이거 자체를 이벨레이션 안 하니까 B가 B++가 원래 이 문장 하고 나면 B가 1 증가돼야 되는데 B가 1 증가 안 되고 그대로 B가 20이 돼 있어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이벨레이션 안 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다시 A++는 11 이렇게 하면 뭐예요? A가 지금 11로 바뀌었으니까 여기 true죠. 그러니까 B++ 하면 현재 B는 20인가 20이 20인 같은가를 보니까 C에 true가 들어가고 and true니까 그 다음에 A는 플러스니까 A가 12가 되죠. A가 12. 그 다음에 B는 21이 되죠. B++ 1정가 되니까. 자, 그래서 이때는 A가 11, B가 21이 된다. 이 끝나고 나면.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바로 short circuit 형태로 short circuit logic으로 and 있을 때는 앞에 게 false면 뒤에 것도 보지도 않고 바로 false.
or 이럴 때는 앞에 것이 true면 뒤에 거 볼 필요도 않고 전체가 true. 그래서 evaluation을 하지 않는다. 물론 요거는 이제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쓸 때 and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쭉 가다가 계속 true면 계속 가다가 어딘가 false 나오면 그때 딱 끊어가지고 더 이상 안 봐요.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 개 쓸 때. 자, 그래서 이제 단축 연산 예제인데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보고 코드를 따라가 보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플롯일 경우에는 출력을 하면은 뒤에 소수점 이하 6자리가 찍힌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인테자일 때는 최대값 얼마, 최소값 얼마. 그 다음에 뭐 쇼트 인테자일 때는 최대값 얼마, 최소값 얼마.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최대, 최소값 얼마.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는데 그럼 플롯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추가적인 동영상을 올릴 테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수학에 자신 있는 학생은 보고 수학에 자신이 없더라도 공부해보고 싶으면 뭘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고 싶으면 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봐도 돼요. 어쨌든 6자리로 찍히는 이유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정수는 우리가 32비트에 이렇게 모양이 되는데 그러니까 2의 보수로 표현이 되는데 플롯은 왜 그렇게 넓은 범위의 값을 저장할 수가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설명을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